이번 시간에는 실전풀이 시간인데, 잡격의 한 부류가 될 수 있는 좌우상폭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점적으로는 오늘은 실전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 이게 보이고 있는 이 사주를 중심으로 일단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좌우상폭격이 이제 이 사주가 좌우상폭격과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좌우상폭격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 것 같으면 이 사주는 제가 이 청담역학 사주 카페. 사주 카페도 있고, 이제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아카데미. 청담역학 아카데미, 청담역학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건 블로그인데, 청담역학 아카데미하고 청담역학 사주 카페라는 이것을 이제 제가 네이버에서, 제 사이트로서 제가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와 관계없이. 근데 거기 청담역학 사주 카페에서 어떤 분이 자신의 사주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이 사주를 한번 풀어주기를 요청을 해서 제가 그거를 보고는 시간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 사이트에 일단 방문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일단은 제가 며칠 동안 다른 일도 바쁘고 해서 못 풀었는데 마침 제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주를 이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는 분이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전문직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현재 생활 이런 그 어떤 수입 이런 거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이 교수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본인의 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주를 풀어볼 것 같으면은 이분이 이제 본인이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주는 아마 전문직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마 뭐 변호사라든가 또는 의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은 아닙니다. 이런 전문직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사람은 숫자를 다루는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과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다루는 분야의 어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언변으로서 할 수 있는 변호사라든가 또는 그 숫자와는 별로 관계없죠. 의사라는 것도 이런 것도 전문직이지만은 이런 분야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현재 전문직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지금 약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때려치고 현재 이제 교수직을 제가 볼 때는 그만두고 나와서 그 전문 자격증을 활용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이 사주는 5월 임수가 되지요. 5월 임수로서 천간에 이렇게 상관, 임수, 편재 이렇게 세 개가 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돼 있으면은 이분은 이분 사주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을목상관이 이 사주의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구조의 사주를 봤을 때 제격 사주잖아요. 5월 임수의 제격 사주인데 재용 상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주는 재용 상관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만 얘기할 것 같으면은 파격 사주예요. 제격 사주가 파격이 되기 때문에 조상의 덕을 누리기가 어렵고 동시에 이 월간에 있는 임수도 이 사주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을목을 도우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부모의 덕을 누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은 이제 5월 임수로서 구조가 되어 있는 사주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떤 그 본인도 어떤 기획력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기획을 한다든가 준비한다든가
어떤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빈틈없이 어떤 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에는 굉장히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준비 기획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간에 이렇게 병화 편제가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가끔씩 가다가 큰 거를 자꾸 노리는,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성향도 역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사주 구조가 지지에 이제 좌오묘가 이렇게 쫙 깔려 있죠. 좌오묘 도화가 많이 깔려 있어서 뭐 요것들에 따른 어떤 성질, 특성은 지금 제가 요 시간에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뭐 반드시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도화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뭐 주색 잡기를 즐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있다 그래도 또 다른 분야에 우리가 얘기할 게 이거는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주를 푸는 시간에서는 요 부분에 대한 어떤 특징,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연애자평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해놨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지의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제가 안 하고 격국의 성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주를 풀어간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주의 지지의 특징은 이렇게 있더라. 좀 특별하죠.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과 이분의 이제 성정이라든가 활동 내역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요 사주는 일단 적격 사주가 파격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격 사주가 파격입니다. 파격. 그러니까 격이 반드시 파격이 아닐지라도 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격감한 사주죠. 격이 감해져 있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뭐 좀 그 제격이 그 죄를 다 펼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연간에 있는 을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간에 있는 을목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임수도 여기 수생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수도 역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분은 이제 뭐 조상이나 부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은덕을 많이 그 부모의 혜택이나 이런 거를 많이 누리기도 어렵고 일단 부잣집 아들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부잣집 후손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요런 구조로 일단 적격 사주가 파격이 되면은 반드시 대운에서 이런 거 지금 제가 이 사주의 가장 큰 문제가 을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을목을 제거할 수 있는 경금이나 신금 이런 것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를 만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재용 상관격으로 보기가 쉬운데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재용 상관격이 아닙니다. 재용 상관격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파격 사주예요. 제격의 파격사주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재능은 숫자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기획력이나 준비하고 기획하는 능력, 그런 능력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격사주가 이렇게 상관도 있고 병화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재성도 나름 힘이 있고 일간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와 그 용신과 일주가 모두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운에서 조금만 이런 사주는 도와주면은 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사주의 병이 이 을목이니까 을목을 제거하는 것을 운에서 만나야 돼요. 운에서 이 운이 대운에서 와서 이 을목을 제거하는 운을 만나면 굉장히 좋고, 그 외에도 뭐 다르게 다른 글자가 왔을 때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볼 것 같으면은 초년에 이렇게 보면은 신사나 경진대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경신금이 와서 이 을목을 제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년에는 이 사람이 뭐 부모한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이런 건 안 했을지라도 일단 공부하는 것에는 큰 환경,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업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부모가 돌봐줄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큰 내인데 지금 도움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부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촌년에 여기
9대운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9.2대운입니다. 9.2대운이니까 신사대운, 경진대운이니까 거의 30살 될 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 성과도 좋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촌년은 무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묘대운 이 30대 오면은 이제 부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토 정관이 운에서 와서 이 기토는 월지 오중에 있는 기토기 때문에 정관에 이게 용신이 됩니다. 용신. 용신이 운에서 와서 을목한테서 극을 당해서 상관 경관돼서 깨지기 때문에 여러 번 직업의 변천, 그러니까 직업의 변천이 제일 처음에 일어났을 겁니다. 직업의 변천이, 그러니까 이 직장을 다니다가 저 직장을 다니다가 하는 것이 적어도 한두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고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관제 구설에 연루되거나 아예 직장 자체를 얻지 못하고 계속 뭐 공부를 하고 앉아있거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직장에 다녔다 그러면 적어도 직업의 변천이 한두 번은 최소한 한두 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사소한 뭐 어디 뭐 편의점에 알바를 하다 옮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직장에 이렇게 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못 구하고 헤매다가 어떻게 이제 직장을 얻거나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직업적인 고뇌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제 구설 이런 것들도 이제 부수적으로 기본적으로 관제 구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기묘대원은 관제 구설이 있고 직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복잡한 사연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묘대운은 그렇기 때문에 폐운이 되겠습니다. 폐운이 돼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이 기묘대운의 중반에 그러니까 아마 30대니까 34세에서 한 7세, 8세 이렇게 되는 시간은 운에서도 해운이죠. 그러니까 세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연운이죠. 연운. 이 연운이 한 4년 정도 또 거의 한 5년이죠. 5년 정도 괜찮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괜찮게 들어오니까 한 33세에서 37세 요 무렵에는 대운은 폐운이 됐지만은 어떻게 발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32살 때부터 거의 그랬거든요. 32세부터 한 6년 거의.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폐운이었지만 큰 문제가 안 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버텨볼 수 있는. 그리고 발전을 해요. 그래서 아마 공부를 요때 해가 30세까지 공부를 했으면 그거를 어떤 직장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직장도 괜찮은 직장을 얻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에 뭐 초반, 중반 이럴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인데 중간에 이렇게 걸친 시간들에 있어서 32세부터 시작해가지고 37세 정도까지가 괜찮게 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운이 괜찮게 들어왔기 때문에 30대에 이 대운상으로는 폐운이지만은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세운이 워낙 잘 들어와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굉장히 고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는데 세운으로 인해서 일부 뭐 30세, 31세 이럴 때는 좀 어려웠겠죠. 어려웠지만은 뭐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런 그 시간들 또 38세, 9세가 됐을 때 이럴 때도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좀 왕성하게 내가 배웠던 것을 써먹고 나의 주된 무기들을 활용해서 여러 군데서 내가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을 한번 뽐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대, 요 39 무인대원 또 무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지금 고민이 뭐냐? 현재 정축대운에 와 있습니다. 정축대운에 와 있으니까 정축대운 현재 갑진년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갑진년은 맞지만은 정축대운에 아직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이분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운이 9.2대운이기 때문에 이분이 7월 5일생인가 그래요. 양력으로 7월 5일생이니까 이게 지금 9.2대5이면 실제로 한 9월 정도, 9월 한 중순 이렇게 돼야 대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세력 앱을 띄우면은 지금 정축대운 갑진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년 한 9월 중순 될 때까지는 무인대운
갑진년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되어 온 갑진년에 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아마 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게 되는데 뭐 직장을 좀 그만둬 버리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뇌에 빠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금년 한 9월 그러니까 2024년 9월이 될 것 같으면은 9월 정확하게는 뭐 한 9월 중순쯤 되겠습니다만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9월 중순쯤부터 정축대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축대원에 가면 이 사주가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이 정화가 이제 운에서 왔단 말이에요. 정화가 운에서 왔는데 이 정제인데 정제가 운에서 왔는데 이것은 용신이에요. 정화는 정제가 용신으로서 운에서 와서 여기에는 월간에 있는 임수를 합하게 됩니다. 정임합하죠. 정임합해서 합하게 됨으로 인해서 폐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내가 전문직 자격증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로서 한번 독립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면은 경제적으로 좀 더 수입이 좀 더 많아지고 넉넉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가능하냐? 과연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이 뭐,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하는데 뭐냐? 금년 9월쯤에 이제 이 사람이 그만두게 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독립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전문직을 활용해서 전문 자격증을 활용해서 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정축되어 온 갑진년이니까 금년 2024년 9월쯤이 될 거예요. 그쯤에 이제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가서 했을 때는 별로 빛을 볼 수 못할 겁니다. 아마 적어도, 금년을 포함해서 거의 한 2년 2년 풀로 만으로 2년 정도는 그러니까 을사대운 을사년 병오년까지가 계속되겠습니다. 한 2년 정도는 상당하게 고전할 것이고 손해도 많고 별로 일에 대해서 업적을 세우기도 어렵고 보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정미대운 이렇게 정미년 이렇게 가면 이제 조금 나아질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데 그 후에 또 뭐 조금 나아졌다가 또 뭐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이 대운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것을 이제 감수하고 뭐 나는 때려치고 나가서 하겠다 그러면 뭐 그거는 누가 말릴 수 없지만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적어도 금년에 이직을 하거나 그만두고 내가 독립을 해서 뭐를 해보겠다 그런다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년 그러니까 거의 2.5년이 되겠죠. 2.78년. 가을에 시작한다 그래도 2.5년이 될 텐데 그 시간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한 시간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없는 지금보다도 더 못한 시간이 됩니다. 이거를 감수할 것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떤 수장으로서 대장으로서 내가 어떤 개인 사무실을 열거나 이렇게 해서 내 전문적인 자격증을 활용해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고생을 훨씬 많이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기존에 알고 있던 누군가 또는 어떤 개인이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같은 업종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방식. 또는 그 사람과 동업을 하는 방식. 주로 이제 어떤 자리 잡고 있는 친구나 주변 사람이 있다면 비슷한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의사다. 그러면 의사 개업을 해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 조금 받는 거죠. 조금 받고 거기서 직원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한동안 일을 배워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누군가의 밑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 그것이 현재의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을 거냐 수입이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수입이 나오지 않는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그겁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기존에 내 친구나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가서 그 밑에서 한 몇 년간 수련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은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좀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음 대운 병자년에 들어갔을 때 훨씬 좋아진단 말이에요. 병자년 병자 대운이죠. 그러니까 60대예요. 거의 60살이 됐을 때인데 이때부터는 내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대운에는 독립회가 나오면은 결국은 내가 처음부터 내가 독립을 해가 전문직을 활용한 다음에 그거 활용하는 것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로 재미를 못 본다는 거예요. 전체 보면은 이 들어오는 세운들, 세운들이 제가 봤을 때 뭐 그 중에 몇 년은 또 괜찮은 해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탐탁하지가 않아요. 않고 또 기본적으로 탈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의 손실, 재물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재미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가장 최소화하면서 긴 시간을 내다본다면은 아마도 이 대운에서 누군가의 이미 기성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든지 또는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의 부하가 되어서 일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지금의 현재 있는 자리를 조금 어렵더라도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개업을 하지 말고 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수라는 직책이 있으니까 뭐 이럴 때 사회이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이사 이런 것도 뭐 공기업이나 이런 데 사회이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연봉이 세진 않아요. 보통 2, 3천밖에 안 주거든요. 2, 3천 큰 대기업도 뭐 5천 이내로 주니까 그러나 이거는 거의 회의 같은 거 1년에 뭐 몇 번 안 해요. 그런 것만 하면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약간 보충을 하는 방식, 그 방식은 됩니다. 이 대운이, 이 정축 대운에 일어나는 거는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기회도 좀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그 외에 내가 완전히 이 자리를 탁 차고 나왔어. 주변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변리사다 또는 뭐 건축 설계사다. 뭐 건축 설계사다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이 그 건축 설계사 전국에 천지고 변리사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또는 뭐 회계사 이런 것도 있죠. 회계사, 세무사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봤을 때 돈 굉장히 잘 벌고 할지만 그 시간들이 이 사람들이 자리 잡는 시간들이 굉장히 긴 시간 10년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고객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치 현재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고 팍 나갔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방법은 뭐냐? 겸직을 하는 방법.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한 방법, 사회이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운이에요. 지금 이 정축 배우는 그러니까 겸직 또는 뭐 투잡을 할 수 있는 운이라는 거죠. 투자분. 투자분은 가능하고 두 번째는 동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 밑에서 내가 장차 독립을 하더라도 지금은 누군가 밑에서 가서 한동안 일을 하는 거의 한 10여 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각오로 하면은 마지막 60대에 들어갔을 때 병자 대운에는 돈을 조금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의 사주에 대해서 제가 이분의 고민사항, 그 고민사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뒷부분까지 하면 이게 너무 얘기가 길어서 제가 다 못해요.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일단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50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격동하는 운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좀 궁핍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건강의 문제를 조금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가벼운 암 수술을 했다는데 작년에 운들은 계면년인데 뭐 해봤자 아주 가벼운 일들이에요. 별거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수술이 굉장히 잘 끝납니다. 여기 급제합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조금 아팠었는데 이건 뭐
거의 코로나 수준의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위험한 상황들은 아닌데, 정축 때문에는 건강의 문제도 조금 올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압박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부부 간의 문제에서도 다소 불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진퇴양난이고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세운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들쭉날쭉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분이 본인의 사주에 대해서 내 사주가 좌우상폭격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사주가 좌우상폭격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좌우상폭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식 격국, 정식 격국에는 있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잡격이라 그래요. 잡격. 그러니까 잡격의 사주인데 그 좌우상포라는 게 뭐냐면은 지지에 이렇게 좌와 우가 이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좌우상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오가 두 개, 자가 두 개, 또 오가 두 개, 자가 한 개, 또 자가 두 개고 오가 한 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이런 구조는 일단 지지에서 오는 두 개고 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는 좌우상폭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좌우상폭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 이 사주는 좌우상폭격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잡격들이 좌우상폭격이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잡격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보통 말하면 공록격이다, 공귀격이다, 뭐, 육갑축원격이다, 뭐, 귀록격이라는 것도 있고, 협술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일귀격, 또 서귀격, 양간 부잡격,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간 부잡격, 그리고 또 이런 뭐냐면, 간지 일기격, 간지 일기격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행구족격, 또는 뭐 천지상비격, 또는 천상삼기격, 삼기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간무경이 뭐 있으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이거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러니까 100개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백수십 개예요. 백수십 개 이런 특별한 잡격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면은 뭐 아닌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좌오상포라는 것은 자평진전에서는 이런 잡격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고 어, 삼명통회라는 고서가 있는데 이 삼명통회라는 고서에서 이 좌오상포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좌오가 서로 충하고 극하잖아요. 좌오 그러니까 물과 불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묘유는 안 되느냐? 묘와 유. 묘유는 또 무슨 격이냐? 좌오충하는 이것들이 좌오상폭격이라고 해서 귀격으로 쳐준다면 묘유충은 없느냐? 인신충은 없느냐? 사해충은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 자와 오와 관계만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와 자가 두 개의 오와 한 개의 자라든가 두 개의 자와 한 개의 오도 되고 또 2대 2로 두 개의 오와 두 개의 자가 있을 때 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거 자체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좌우상폭격이 이룬다 그러면은 귀격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거니까 격의 고저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하는 사람의 편의점 주인도 있고 이재용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다 똑같지 않죠. 그런 것처럼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고저가 있게 돼요. 그런 것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에 참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좌우상포가 했다고 해서 뭐 그것 가지고 당장에 뭐가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좌우상폭격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될지라도 이걸로서는 사주를 못 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사주를 보는 게 운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운. 그러니까 갑진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계면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걸로는 그런 운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격의 고절을 판단하는 데는 참조를 해볼 수 있고 이 사주를 굳이 말한다면 좌우상 폭격을 이뤘다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주의 기륭을 볼 때는 일반 격국으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런 거 됐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월급쟁이 생활하지만은 아주 하찮은 어디 가서 알바나 매일매일 하고 사는 노동일을 매일매일 일용직 노동자로서 매일매일 일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좌우상포를 해석하는 것을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좌우상포를 가지고 굉장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다만 좌우상포라도 있는 게 구성이 되면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주로 조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우가 있는 곳이 그 우리가 천황대제라는 게 뭐 이게 삼명통에 이런 데 보면은 자미원이라 그래서 북극 있잖아요. 북극 하늘의 별에서 그 북두칠성이 있는 그 주변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 부분을 자미원이라고 해요. 그 자미원에 천황대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천황대제가 하느님인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큰 신이에요. 그 신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천황대제가 있는 궁궐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좌우상포가 된다는 것은 명예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조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나 이런 걸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든가 또는 관직, 옛날로 치면 관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에서 계속해서 사업가의 길을 가게 한다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보면은 이 병자 대운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이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명예보다는 요 앞에는 명예를 추구했는데 그런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축 대우는 굉장히 답답한 시간들이 되겠지만 거기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군으로서 그 이범석 장군의 사주가 이게 좌우상폭격이라 그래요. 자수가 두 개고 오화가 두 개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을미대운에 이때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갔냐? 이런 경우도 좌우상폭격일지라도 운을 볼 때는 일반 격국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격국으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갑오대운에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이분이 갑오대운은 괜찮은데 을미대운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이 자월무토의 제격인데 지금 이 사주가 경금과 무토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을미대운에 뭐 을목정관이 와가지고 을경합해서 정관이 죽게 되죠. 그래서 갑오대운은 좋아하는데 을미대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을경합해서 이 정관이 죽음과 동시에 무토들이 제격이잖아요. 자월 무토로 제격이니까 무토들이 다 용신을 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아까 조금 전에 특수 잡격들은 굉장히 많다면 공로격, 공기격, 축원격, 귀록격, 협술격, 서기격, 뭐 오행 구족격, 천지상비격, 천상삼기격, 뭐 간지일기격, 그래가 굉장히 많은 잡격들이 있어요. 수백 개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평진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잡격들은 어떤 사주가 좌우상프로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계급도 엄청 높고 사회에 성공했었다고 이제 보자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런 어떤 사주가 부귀할지라도 본래의 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이 정팔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자유격이라 그러고 부전뇌차 전적으로 그런 좌우상포라든가 이런 거에 힘입은 바가 아니다. 부전뇌차하고 그래서 역능중기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격을 더욱 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평진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 해석하실 때 능자가 요걸 우리가 하면은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해석을 할 때 이거를 can으로 하면 안 돼요. 영어로 뭐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평소에는 능자가 뭐뭘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뭐뭐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기격을 본래의 기본 격국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용신이 불기라면 바로 흉하다 그랬어요. 즉이위융결했으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좌우상포든 뭐 천지상비격이든 간지일기격이든 공로격이든 축원격이든 그런 격국들이 뭐 양간 부잡격, 오행 구족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격국이 이루어졌을지라도 본래의 격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본래의 격에서 용신이 불기라면은 바로 흉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면은 뭐 화기격이라든가 뭐 정난격이라든가 조양격이라든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아주 종격이라든가 일행특격과 같은 그런 몇 개의 잡격들
몇 개의 특수격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 외에 수많은 그 잡격들은 거의 다 원래의 격을 더 중시해서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굳이 말하면 좌우상포가 아니다고 할 필요도 없죠. 그는 좌우상폭격이 되지만 우리가 이 사주를 풀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이범석 장군의 사주를 풀 때도 그랬던 것처럼 원래의 격, 그러니까 정제격 사주가 어떻게 변천해 가느냐, 그거를 대운을 대입해서 살피는 것이 우선이고, 좌우상포가 맞을지라도 그 자체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 월급 받는 사람인데 허접한 월급쟁이는 아니다. 뭐 이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좌우상포가 맞다 그래도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격의 고절을 판단하는데 참조 사항만 되는 것이지 운을 대입해 볼 때는 좌우상포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잡격을 해석하는 것으로 좌우상폭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과 요것은 제 이제 청담역 각사주 카페에 본인이 해석을 요청했던 거를 본인 동의를 얻어서 지금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